네, 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2019년 10월 16일에 올라온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샘플 문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 한번 해볼까요? 3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볼까요? 이번 주 일요일은 남편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아이하고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가다 나오네요, 이 문법. 백화점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란색 넥타이를 샀습니다. 남편이 이것을 받으면 뭘까요? 이거죠. 파란색 넥타이.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넥타이가 되겠습니다. 네,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볼게요. 네. 일요일에 선물을 살 겁니다. 아니죠. 일요일이 남편 생일이죠. 남편 생일이라서 어제라고 했으니까 언젠지는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냥 일요일은 남편 생일입니다. 남편한테 파란색 넥타이를 줄 겁니다. 이건 맞죠? 그죠? 여기 보면 파란색 넥타이를 샀고 이것을 받으면 아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2번이 맞겠네요. 남편하고 백화점에 갔습니다가 아니고 아이하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축하 카드를 써주었습니다. 이제 아이하고 저하고 그죠? 아이하고 저하고 누구한테 축하 카드를 썼냐면 남편한테 그죠? 그래서 아이하고 저하고 남편에게 축하 카드를 써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35번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볼까요? 저는 운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매일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봐서 아침에 일어난 것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이제부터 저는 건강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그걸 바꾼다는 거죠. 먼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한 걸 싫어했는데 가까운 곳은 걸어서 다니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운동을 할 겁니다.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나왔는데요. 같은 것은 볼까요? 저는 감기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네, 여기 보면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그죠? 나오죠. 그래서 맞아요. 네. 저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직은 아니에요. 앞으로 매일 운동을 할 겁니다.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 매일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 뭐를 싫어하는 거냐면 운동을 싫어한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36번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볼까요? 제 고향은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한국과 우리 고향은 날씨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마다 날씨가 바뀝니다. 하지만 호치민은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여름처럼 덥습니다. 한국은 겨울에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 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눈을 처음 봤습니다. 눈이 오는 날 가족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했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이제 한국의 날씨를 비교하는 그런 게 있네요. 볼까요? 제 고향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죠?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1번이 맞고요. 한국은 제 고향하고 날씨가 비슷합니다. 아니죠?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나오죠? 많이 다릅니다. 고향에서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호치민에서는 눈을 구경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한국의 겨울에, 그죠? 제 고향은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이것도 한국.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37번. 네. 문제 하나에 한 문제씩만 나오네요. 문제 하나, 아니, 지문을 하나 하고 문제 두 문제면 훨씬 좋은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래 글의 중심 내용,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 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이거죠. 음식 중에서 함께 먹으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것이 있다. 이를 남녀의 궁합에 비유해서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와 새우젓은 예로부터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새우젓에 있는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해서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궁합이 좋은 음식은 같이 먹으면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된다.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중급 1에 있는 그 예시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이렇게 주고 이게 맞는지 이런 거를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전에 그 사전평가 질문하는 거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인터뷰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볼까요? 음식의 맛도 영양만큼 중요하다. 여기 이거는 궁합에 대한 이야기거든. 음식 궁합. 그래서 뭐와 뭐를 같이 먹는 게 좋다. 이런 거 그 내용이라서 아닙니다. 남녀에 따라 몸에 좋은 음식이 다르다? 아니죠. 지방이 많은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한다?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 먹지 말라는 거고요. 정답은 4번. 궁합이 맞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궁합이 맞는 음식이 뭐냐 이런 거. 그래서 돼지고기와 새우젓 뭐 있고요. 또 뭐가 있더라? 궁합이 안 맞는 음식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와 뭐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뭐 미역하고 뭐를 같이 먹지 말아야죠. 미역하고 파 이런 거 같이 먹지 말아야 되고 같이 먹어도 좋은 거 이런 거 있었는데 딱히 기억나는 건 뭐였더라?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 38번 아래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직장 생활을 잘하는 법 이거 나오네요. 누구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 생활이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근무 태도가 좋아야 한다. 태도. 네. 애티튜드. 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출근 시간에 1분, 2분 늦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 시간에는 인터넷을 하거나 업무 이외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 그 쓰기 자료로 또 있어요. 그래서 장문형 시험에 직장 생활을 잘하는 비법 이런 걸로 그래서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1번입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 그래서 지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저 지각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근무 태도. 그래서 근무 시간에 인터넷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39번부터는 5단계 문제, 한국 사회 이해 문제인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직 아닌가? 네, 한번 볼게요. 39번. 한국의 행정구역 중 광역시가 아닌 도시는 인천 광역시 맞죠? 대구, 부산. 그래서 5개 광역시, 그죠? 광역시는 인천, 대구, 부산 말고 기억나시는 거 광주 6개군요. 광주, 그 다음에 대전, 울산 이렇게 있죠. 제주는 뭐라고 하냐면 특별자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는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서울은 특별시, 그죠?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세종은 특별자치시, 제주는 특별자치도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의 인사말로 서로 맞지 않는 것은 특이한 문제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It's 오케이,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2번,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죠. 맛있게 드세요. 네, 이제 밥 먹기 전에 하는 거죠. 네, 잘 먹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죠. 인사죠. 그러면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네,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사말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질문은 안녕히 주무세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네, 이제 한국 사회 이해 문제가 많네요. 한국에서 아기의 100일 잔치에 준비하는 음식은 100일, 찍어도 되겠어요. 100일 백설기 하얀 떡. 100이라는 게 하얗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이라고는 상관없지만 그냥 백설기. 팥죽 언제 먹죠? 동지에 먹습니다. 동지. 그죠? 국수 언제 먹나요? 결혼식 때 먹습니다. 그래서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이런 관용 표현이 있을 만큼 우리는 국수를 먹으면 이제 오래 잘 산다고 해서 국수를 먹습니다. 결혼식 때. 떡국, 떡국은 언제 먹어요? 설날에 먹죠. 음력 1월 1일. 그래서 100일 잔치에 준비하는 음식은 4번 백설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설기를 이제 옆 친척들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집들이를 갈 때 흔히 하는 선물은 집들이 이사하고 이제 처음 맞이하는 그런 거죠. 집들이 흔히 주는 선물 정답은 4번입니다. 휴지나 세제. 그래서 휴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풀리다. 그래서 휴지가 이렇게 우리가 돌돌돌돌 말다가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잘 풀리라고, 일이 잘 풀리라고. 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제는 보통 그 세탁세제가 이제 잘 풀리라고. 케이크는 언제 하는 선물인가요? 케이크는 생일에, 그죠? 그다음에 금반지는 돌, 아기의 첫 생일인 돌에 하는 게 금반지입니다. 그래서 집들이 선물은 4번이에요. 한국의 전통음악은 4번 국악입니다.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어떻게? 한옥은 집이죠. 그래서 한국의 한옥은 집입니다. 한식은 음식입니다. 국화는 한국의 나라의 꽃, 그죠? 국화? 아니, 죄송해요. 왜 이래? 한국의 국화는 이게 지금 나라의 꽃이라는 건 무궁화고요. 국화는 가을에 피는 꽃이에요.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국화에 나라의 꽃이라는 뜻도 있고요. 국화 자체가 꽃 이름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피는 이제 국화 많이 피겠네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음악은 4번 국악입니다. 그래서 9번에서 일요일 날 이런 때 많이 나오는 음악이에요. 옛날식 음악. 44번 문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문제도 나오네요.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알아? 그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보호가 필요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그런 경치를 자랑하는 이런 것을 기록으로 계속 유지하라고 유산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 화산섬, 제주도에 있는 제주 자체네요. 제주도 자체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거고요. 해인사에 있는 장경, 이게 이제 그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요거에 대한 이야기 같고요. 그다음에 석굴암 불국사 세계유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한강시민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공원이죠. 45, 46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한국의 명절 음식과 그 의미로 맞지 않는 것은 팥죽. 아까 동지에 뭐서 먹는다는 거. 붉은색, 팥이 붉은색이거든요. 붉은색이 잡귀, 귀신. 귀신을 쫓아낸다. 맞습니다. 떡국, 긴 떡처럼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떡국의 떡이 원래는 굉장히 길어요. 가래떡. 그래서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맞습니다. 송편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한다. 왜냐하면 송편은 그 한 해 농사가 이미 다 된, 그죠? 한가위, 추석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기보다는 송편이 원래 이제 달, 우리가 아니, 추석에 달을 보면서 이제 소원을 빌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송편 자체는 이렇게 반달이 있는데, 반달이 이제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3번이 아니겠습니다. 부럼은 언제 먹나요? 부럼을 깨다. 기억나세요? 음력 1월 15일, 그죠? 대보름, 정월 대보름. 그래서 그 부럼을 깨서 먹으면 한 해 동안 네, 피부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네, 이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 어렵네. 네, 한국의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 그죠? 대통령 투표권이 주어진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아니죠. 국민 투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이렇게 하는데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직접 투표,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맞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 그래서 대통령은 중임이 안 되고요. 한 번만 뽑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중임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어려운 말. 네. 그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 여기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 한도 안에서만 사용하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47번.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볼까요? 어느 나라든지 직업을 구하는 거죠. 취업을 위해서는 면접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인터뷰죠, 면접. 그래서 면접 과정은 나라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만의 면접 문화를 꼽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면접관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도 본다. 그래서 한국의 면접 문화, 이게 첫 번째, 그죠?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제 사회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 이것도 하나 본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기 요구사항만 길게 말하는 것보다는 회사 사정에 자신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나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또한 윗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면접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한국이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문화죠.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거 기본 사상, 그래서 인사하는 것이 좋답니다. 한국의 면접 문화도 같은 것은이죠. 다른 나라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 여기 보면 다른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죠? 다른 점도 있다라고 하죠. 자기 요구사항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여기 보면 아니라고 나오죠. 자기 요구사항을 길게 말하는 것보다는 회사 사정에 따라 좀 맞추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이 있어서 아닙니다.
면접관들은 면접받는 사람이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중시한다. 여기 써 있죠. 그 사람이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도 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회사 사정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은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아니죠. 이거를 회사 사정에 자신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에너지 절약. 오, 이거 나오네요. 아래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한국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먼저 공공기관, 정부기관이죠. 정부기관도 있고 공공시설 앞장서고 있다. 여름철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방 온도를 몇 도? 26도로 유지하거나 냉방기를 30분 켠 후에 30분 끄는 순차 가동을 하고 있다. 계속 30분 켜고 30분 끄고 이걸 한다는 거죠. 또한 특정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대전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지자체에서는 1인 1부채 운동. 한 사람이 하나의 부채. 그죠? 우리가 그 더울 때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부채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근무 중에 넥타이 안 매기 운동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넥타이를 매면 더 더우니까 안 매는 것을 운동으로 한다는 거죠. 그다음 여름철에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겨울철에는 자치단체의 난방 온도를 18도. 그러니까 좀 춥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26도니까 조금 덥겠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춥겠고, 내복 입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속옷을 입어서 이제 조금 추위에 견뎌보자 이런 거죠. 이 밖에도 석유 에너지 절약과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그래서 특별한 요일에는 이제 그 차를 가져오지 않는 거, 이걸 요일제라고 하죠. 실시하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고 있다. 봅시다. 여기 나오네요. 그죠? 에너지 절약을 누가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다. 이게 앞에 있는 말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필기 시험이고요. 이제 49, 50은 이제 쓰기 문제라서 이 쓰기 문제와 그 뒤에가 마지막 나오는 게 인터뷰 문제는 인터뷰 문제는 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새로운 문제 나온 지 일주일 된 문제를 풀어보고 계십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